사이다 무비튼. 최근 나는 고백을 받고 교제를 시작했다. 나와 남친은 우연히 같은 술집에 있었는데 남친이 회식 자리에 있던 나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 후 나와 겹치는 지인을 어찌어찌 찾아서 내 연락처를 물어봤다. 처음엔 남자를 사귈 마음도 없었고 새 부서에 배정된 지도 얼마 안 된지라 누굴 만날 심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받아도 모두 거절했는데 남친이 제발 한 번만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수락했다. 데이트는 무사히 끝났다. 이젠 나를 불러내지 않겠지 싶었는데 그 후에도 자꾸 별일 아닌 일로 전화하고 사귀어달라고 고백도 했다. 사실 나도 데이트를 하다 보니 남친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 나는 사귀기 전에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 조건을 들은 남친도 흔쾌히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귀게 됐다. 남친은 내게 정말 잘해줬다. 나는 당연히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우리가 함께 맞이한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나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다. 진심으로 기뻤다. 그 프로포즈에 답하기 전 나는 우리가 사귈 때 내가 말했던 조건에 대해 다시 물어봤다. 그러자 남친은 결혼하면 우리 엄마를 모셔달라 라고 했던 내 조건에 반기를 들었다. 참고로 남친이 고백했을 때 내가 내걸었던 조건은 신혼집은 친정 근처로 정할 것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엄마의 생활이 힘들어지면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들처럼 모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내 뜻에 따라달라고만 했다. 아빠가 남긴 유산도 있었고 내가 모아둔 돈도 있었다. 돈으로는 부담 주지 않을 테니 그저 내가 엄마를 모시게끔만 해달라고 했었다.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 대신 돌계단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입은 골절 때문에 엄마는 한쪽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됐다. 하지만 엄마는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저 걸을 수 있으니 괜찮다면서 엄마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던 중 내가 고2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보험금도 있었지만 엄마는 불편한 다리로 일을 계속하셨고 나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다. 그 당시 나는 엄마에게 대학은 내가 장학금으로 들어갈게 라고 했지만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줬다. 게다가 엄마는 내게 네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돈도 다 모아뒀고 엄마 생활도 괜찮으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면 돼.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런 엄마에게 아빠 목까지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평생 모시고 살 생각이었고 평생 내가 결혼을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래서 내게 고백해준 남친과 훗날 이런 문제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나는 남친이 내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기에 내게 프로포즈를 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친의 생각은 달랐다. 남친은 한 가정은 오롯이 부부만의 것이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시설에서 지내시도록 돕는 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맞벌이를 해야 할 거고 어때? 괜찮지? 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 엄마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대상이 아니었다. 솔직히 내가 결혼하자마자 엄마를 모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우선은 가까운 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엄마가 더 늙으면 모시자는 건데 남친은 전문시설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문시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엄마 혼자라 걱정이 될 때가 많다고 했더니 실버타운 같은 곳도 있으니 그런 곳을 찾아보자고 했다. 순간 나는 남친이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친부모가 아니라지만 장모님이 될 사람의 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다니. 물론 병간호가 힘들 거라고는 생각한다. 하다 힘들면 남친의 말대로 전문시설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부터 엄마 모시는 일을 반대하다니 내겐 충격이었다. 만약 내가 남친에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결혼 후 갑자기 엄마를 모셔야 한다고 했던 거라면 남친의 행동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나는 사귀기 전 엄마 문제를 미리 말해뒀었다.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깊은 한숨이 자꾸만 나왔다. 아무튼 서로 옥신각신하며 싸우는 상황이 됐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혼은 힘들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했다. 그랬더니 남친은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지. 왜 우리가 부모님 문제로 헤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며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친이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는 말도 안 된다. 그니까 애초에 내 조건은 없었던 걸로 하고 엄마는 전문시설이나 실버타운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내 입장에선 그건 내 가족을 없는 셈 치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자신도 없었다. 그 후에도 남친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버텼다. 나는 왜 남친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버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남친은 당연히 내가 프로포즈를 승낙할 거라는 전제하에 부모님께 약혼자가 있고 봄에는 혼인신고도 할 계획이라고 말해뒀던 것이었다. 즉 남친은 무조건 직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그랬더니 부모님은 설날에 나를 데려오라고 남친을 닥달했다고 한다. 이제 어쩔 거야? 그치만 그건 다 남친 혼자 벌인 일이잖아. 게다가 처음 내 조건도 다 거절해놓고 책임지라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게다가 남친은 내가 프로포즈 반지까지 사뒀다고. 반지는 주지도 못했는데 내 계획이 다 꼬였어. 라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남친은 사귀기 전에 모든 조건을 다 들어놓고도 그 조건을 다 까먹은 본인보다 남친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더 나쁜 사람 취급했다. 점점 더 남친과 결혼할 마음이 사라져갔다. 이제는 엄마 일과는 별개로 이 사람과의 결혼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설령 이야기가 잘 끝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건 오히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도 남친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로만 알겠다고 할 거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내 의견대로 해야 한다며 나를 또 밀어붙일 것이다. 눈앞에 그런 미래가 그려졌다. 그래서 나는 더 확실히 헤어지자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며칠 후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가 우리 엄마를 찾아와 너 때문에 내 결혼이 다 파탄났어. 결혼하려고 돈도 많이 썼는데 창피나 당하고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고 우연히 집에 와있던 사촌오빠와 삼촌에게 저지당해 경찰에 잡혀갔다. 사촌오빠의 연락을 받았을 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집까지 가서 칼로 엄마를 협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사촌오빠와 삼촌도 깜짝 놀라서 쟤 뭐하는 새끼야? 완전 또라이잖아! 라며 둘 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는 내가 남친과 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왜 그걸 거절했니?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네 행복이 바로 엄마의 행복이니까. 무슨 말이야? 엄마를 돌보는 게 바로 내 행복이야. 그리고 프로포즈에 답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렇게 미친놈일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경찰이 그는 나와 엄마에게 사리를 갖고 있다며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해줬다. 그 후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고 결국 실형을 받게 됐다. 그리고 삼촌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사를 하기로 했다. 이사하기 전 그의 부모님이 나와 우리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죄드린다고 용서받지 못하겠지만 아들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어머님이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엄마와 내게 고액의 위자료도 이체해 주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는 나와 사귀기 위해 알겠다고 했을 뿐 처음부터 내 조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다.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 조건에 대해 다시 제대로 확인해봤던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남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겠지. 그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이다. 지금은 남자라면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 엄마를 소중히 아껴줄 사람과 만날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